담당 판사가 화교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판하는 판사가 중국 출신이라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음모론을 입에 올려 가짜뉴스에 씨앗을 뿌린 정치인, 결집을 노리며 혐오를 퍼날라 가짜뉴스에 싹을 틔운 정치인,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기현이 화교라며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만세삼창을 부르며 칭송합니다. 극우 세력들의 장난질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걸까요? 지기현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엔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입니다. 내란 수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재판부가 특혜 재판을 하고 있고 사법쇼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의 법정 발언이 국민들에게 중계되는 상황을 재판부가 그대로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님을 맡고 계신 추미애 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부단장을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건태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전 육군 소장을 역임하신 김태성 의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전 충북경찰청장을 역임하신 노승일 의원님이십니다. 저는 민주당 보령 서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성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희들의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사법쇼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사법쇼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기현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이는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입니다. 비공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석열 피고인의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 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지기현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을 뒷줄 변호인석에 앉히며 무려 93분 동안 발언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재판부의 비호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검사에게 마치 재판장인 양 명령을 내리고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등 법정을 농락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재판장이 헌법과 법주주의를 부정해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을 법정 주연으로 모시는 것은 조속한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준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조서마저 공범이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명령 수행을 거부한 참고인의 진술조서조차 공범 가능성 운운하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용한다면 다른 참고인인 군인들에 대한 조서도 부정한다는 것이고 재판 지연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합니다. 12.3 계엄은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이었습니다. 양심 선언하는 군인들이 공범 의혹이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남겠습니까? 이러한 사법쇼는 결국 윤석열 피고인의 면죄부를 미리 정해둔 짜 맞추기식 재판이라는 의혹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또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계속 선동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내란 공범 김용현, 노상원에 대한 재판을 철저하게 직위원 재판부는 비공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면서 심지어 다른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을 퇴정시킨 채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 절차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직위원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 사법부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내란 공범 검찰은 그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사법쇼의 공범입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하였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직위원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과 한몸이 되어 재판쇼를 하고 있는 직위원 판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과 한패가 아니라면 오늘 즉시 재판부에 항의하고 기피 신청해야 합니다. 양심 있는 2천여 명의 검찰과 법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피해자인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바로 다음 날 12월 4일 저녁 안가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이 모여 향후 벌어질 내란 재판에 면죄부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 당장 불공정한 재판 과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모든 재판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검만이 윤석열 내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보여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의 신뢰는 단 한 번의 출석만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특검 외에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내란 수재가 저지른 12.3 개헌과 헌재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사과 한마디 없는 윤석열의 비양심 행위는 사법부의 뒷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주기현 판사는 불공정 재판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재판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공정 재판에 당당하게 항의하라.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국정회복을 위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일동. 저희가 이렇게 법원에 오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법원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비공개로 받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93분간 원맨쇼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증인들을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쇼를 벌이게 된 것은 바로 지기현 재판부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내란 진상조사단이 오게 된 겁니다. 당장 공개하고 생중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리 했는데 하물며 내란 우두머리인데 그것을 비공개로 한단 말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생중계했습니다. 생중계할 것을 촉구하고 모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두더지처럼 지하통로로 가게 놔둔 법원은 또 뭡니까? 법원은 왜 이렇게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사위원으로도 여러 번 문제 제기했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혼자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즉각 당장 직권으로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시키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차고 넘치니 당장 재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석방할 때, 구속 취소할 때 그 이유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더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는 구속할 당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가의 최고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과 개헌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국회 침탈, 군병력을 동원한 국회 침탈, 군병력을 동원한 선관위 침탈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헌법기관 침탈 사실도 인정했고 법조인 체포 기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범죄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인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 지기현 판사는 본인 스스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속함으로써 지기현 판사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진폭된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강력히 지기현 판사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다시 재판부 스스로 구속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실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가 머물렀던 관저에 비화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인멸하고 있는 경호처를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증거인멸을 실제로 그 부하들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란 수괴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란 수괴가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파면 선고로 인해서 5년간 공무 담임을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윤어게인 정당 창당을 도모하면서 SNS에 올려라 라고 지시하는 것도 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국민 선전선동에 바쁜 내란 수괴 윤석열만이 다른 공동 피고인과 달리 활개를 치고 국민을 계속 선동하고 법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활보하지 못하도록 법정 구속해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군사 기밀 때문에 법정을 비공개한다고요? 이미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대법정도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5분 만에 들통날 거짓말 하는 것도 온 국민이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8대0 만장일치로 제대로 된 정의에 따른 헌법 소홀을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재판, 특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혜에 그치지 않고 이미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예단,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공소는 공소장 제기 자체가 구속기간 만기로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구속 취소한 것부터가 수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은 공정하지도 않고 편파적이고 특혜적이기 때문에 절차부터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특혜를 한다는 것은 무죄 예단을 심정을 이미 굳히고 재판 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기현 재판부의 사법쇼가 중단될 수 있도록 사법부도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법관 징계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공수처에서 우연일지인지 몰라도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와 관련된 것을 형사 3부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공수처가 이제 뭐 피하지 않고 절차대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워낙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지금 또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장이 과거 윤석열 구속 취소나 여타의 문제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그 고발 내용이 될 텐데, 그게 재판과 연관돼 있는 문제라서 그거를 수사기관이 재판이 진행 중에 수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튼 뭐 공수처의 의지는 표명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판사가 공수처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판사로서는 모멸감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수사기관에 가서 앉아서 조사받는다는 게 일반 시민들도 다 모멸감을 느끼는 건데 판사들은 나름대로의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 때문에 더더욱 좀 그게 좀 심하긴 하죠. 예전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때
그 윤석열이 주도하는 수사에 불려간 판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뭐 마치고 나와가지고 뭐 그 엉엉 울었다, 뭐 저 법원에 나무를 붙잡고 뭐 앉아가지고 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후일담으로 있었는데 예. 그 정도의 심리적 충격은 있겠죠. 자, 국민 일반 정서로 보면 직위원 부장판사가 지금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권남용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면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법리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자꾸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해서 예. 그게 다 뭐 해당될 수 있다 내지는 해당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법원의 판례가 굉장히 이 폭을 좁혀놨고 그 구속 요건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의 제도로서 판사가 본인의 그 결정에 위법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심급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급심에서 규정을 해야지 그 자체를 바로 저 형사 처벌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심지어 그 판사가 판사를 처벌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권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죠. 직무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보호받아야지 이걸 다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저 사람을 제재하자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은 그렇죠. 우리가 법이 좀 더 선진화되면 더욱더 직권은 보호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히려 직권도 아닌데 끼어들어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면 훨씬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무시로 하는 사람들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고 그게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그런 식의 이 논리가 구사됐는데 하여튼 자, 저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어제 이제 재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공개 시간을 좀 길게 하고 발언 같은 것도 좀 담을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생방은 아니더라도 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배려는 할 줄 알았는데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저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아, 저희야 뭐 그 촬영을 허가할 거라고 예측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공판 내용을 촬영하게 공개한 적은 없어요. 형사 재판에서. 그러니까 뭐 늦게 해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최소한 윤석열에 대한 인정신문이나 뭐 여기까지는 공개를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잘랐다라는 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재판 진행 심리 과정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또 다른 그 결과가 될 수 있겠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녹화된 장면을 매일 같이 이제 그 실시간처럼 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판사가 마음 먹으면 윤석열 내란 사건은 워낙 역사적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도 있다. 법의 규정은 없을 거고 이게 그 대법원 규칙이나 이런 걸로 아마 막혀 있을 겁니다. 뭐 앞부분만 저기를 하고 공판 진행 과정.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중계가 되면 일종의 그 파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러니까 판사 중에 심지가 바르거나 굳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그 청취율이나 그 요즘 같으면 댓글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 재판 진행을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일이냐라는 걸 좀 공개를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사법부나 사법부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게 국민들과 무관하게 뭐 하늘 위에서 우리는 너희를 심판하는 자들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우리가 그 제도의 재설계나 검토를 할 일이긴 하지만 현행 제도로서는 어쨌거나 막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것도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비공개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법리 검토가 전혀 없이 이렇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그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량 범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촬영을 허가해야 된다 이런 기속 규정이 아니고 허가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저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직위원 부장판사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아니면 그냥 기대한 정도까지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 과거 박근혜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재판장이 그 김세윤 부장판사라고 그 친구가 이제 제 대학 동기라서 더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수준 정도가 아마 나왔을 거고 이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구속 취소한 것 때문에 너무 지금 알려지고 파장을 일으켜서 그렇지 어제 모습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이례적인 거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규현 판사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은 어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